그 대장동 그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래요. 그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법 판결 두 개를 뒤집었다. 이게 진술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네.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진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예,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정황상은 예. 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성사가 돼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로비 결과로 뒤집혀진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시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개연성으로 볼 때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 김만배 그 회장이 예를 들어 뭐 기자들과 뭐 돈거래한 부분도 다 나왔고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이 사법부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뭔가 이런 그 로비와 관련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곤 있어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아무개 판사가 뭐 금전거래가 얼마 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동안 수사 진행된 과정들 또 흘러나온 말들이 결국은 사실로 이렇게 확인돼 나가는 과정들을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밝혀지면 뭐 이거는 사법부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당히 또 큰 그런 또 이 논란이 예. 일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한계는 역시 뭐 녹취록 혹은 뭐 진술 이것만 가지고 진행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그 지금 그 건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그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판 결과 뒤바뀌었다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김만배 씨죠. 예.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러니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과연 김만배 씨가 신경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죠. 보는 사람들이 예. 많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예. 김만배 씨가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만약에 입을 열 경우에는 네.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끝끝내 나는 뭐 내가 좀 역할을 부풀렸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다. 예. 그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은 대법관과 관련된 이 대부분의 재판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기도 상당히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도 적을 뿐더러 나와 있는 정보도 검찰의 주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들을 정보들을 취합한 뒤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